네. 네. 복주식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박병창 부장님 바로 또 모시도록 하죠.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우리 박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오늘 시장 전체적인 한번 풍향계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살펴볼까요? 네, 미국 시장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지난달에 12.8%, 지난주에 5% 가까이 상승한 것에 비해서 상당히 선방했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올랐는데. 예, 단기 예. 급등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의 욕구가 있거든요. 아까 그 뉴스 3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서학개미들도 많이 팔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물이 있거든요.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CNBC 이런 데서 외국 투자자들이 많이 팔았으면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안 하더라고 저쪽에는. 그런 구분 자체는 안 해. 그래요? 안 외국인 해요. 안 기관도 해. 개인 이런 거 없어요? 안 해. 워낙에 이제 단기 급등했기 때문에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상당히 선방했다. 특히나 제 7월 ISM 제조업 지표가 둔화되면서 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 52로 나왔는데요. 지난달보다는 좀 떨어졌고 시장 예상치는 좀 매칭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WTI 선물이 94달러까지 급락을 했어요. 그리고 달러에서도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 먼저 중국의 차이시 7월 제조업 PMI 발표됐는데 50.4로 발표됐거든요. 다시 네. 둔화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미국도 제조업 지표가 지금 좋지 않게 나옴으로써 전반적으로 유가가 떨어지고 달러에서가 좀 떨어지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은 보합권 등락을 했고요. 종목 상세가 이루어졌습니다. 일부 빅테크 종목들은 움직이면 시장의 흐름을 움직이죠. 그런데 이번 주에는 시장을 흐름보다는 이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MD가 실적 발표 오늘 하는데요. 호실적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MD가 2.5% 오르면서 반도체 주식의 일부 종목, 엔비디아, 인텔, 마이크론 이런 종목이 한 1% 올랐고 전반적으로 보합권에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도 한번 보죠. 우리나라도 뭐 혼조였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그냥 뭐 보합권 전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굉장히 여러 차례 코스피 시장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플러스 0.03, 2,452포인트 그냥 보합으로 끝났고요. 코스닥은 0.5% 올라서 80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국내 기관들이 계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는데 국내 기관들이 여전히 계속 팔므로써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고 시장이 좀 강하게 가지 못하는 그런 네.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 상승에도 아침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락 출발했던 것은 이제 지금 미국 시장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주 급등으로 인해서 매물 우려가 있고요. 그리고 어제 무역시 적자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약간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기관 매도가 계속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정책 중심의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 강세가 나타났는데 어제 가장 강했던 세 섹터를 말씀드리면 조선과 조선기자재 그리고 실적 기대로 인해서 상승을 했고요. 태양광, 풍력, 2차 전지 이것은 미국의 재생에너지 투자 확대 이것으로 상승을 했고요. 대기업 중심의 투자 확대가 되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오늘도 뉴스 말씀드릴 텐데요. 로봇 관련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도 우리 시장도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종목 상세에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7월 후반의 상승을 보면은 그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었죠. 크게 금리 인상의 폭이 피크아웃 된다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아까 그 뉴스함에서 보여주셨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이렇게 쳐보니까 애플이 23% 올랐습니다. 어제까지? 예, 어제까지 23% 올랐고. 7월에. 예. 네. 그리고 저점으로요. 저점부터. 저점부터? 네, 저점부터. 예, 테슬라는 45%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 예, 저점 대비. 이번 저점 대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23% 45%나 올랐으니 당연히 이것으로 인해서 시장이 끌어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7월에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건 끝내고 이제 8월 초에 들어왔습니다. 8월 초에 들어오니 단기 반등 차익 매물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존재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장을 이끌 만한 주요 종목들의 실적 발표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목 장세가 벌어지고 상승 모멘텀이 지금 현재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시장은 오르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냥 뭐 횡보한다라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상승 모멘텀이 없고 매물이 좀 나오면 좀 떨어지지 않겠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쉽게 안 떨어지는 이유는 8월 10일 전후로 발표될 7월 CPI입니다.
이걸 시장이 또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7월 CPI 둔화 기대감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매물이 나오는 것은 차익 매물과 경기 지표가 지금 부진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것이 충돌하면서 네. 투자 판단의 충돌이 나타나면서 시장이 등락하면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요 빅테크 종목들이 보면 차별적인 등락이 나타났습니다. 애플 올랐고 테슬라 올랐고 아마존 올랐고 이런 게 올랐죠. 근데 인텔이나 이런 종목들은 좀 빠졌거든요. 네. 메타도 빠졌고요. 지금 중소형주의 주가 흐름도 그거와 거의 유사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애플과 관련됐거나 테슬라에 관련됐거나 이런 쪽에 있는 쪽에 좋다라고 하는 어닝 가이던스가 나온 쪽은 괜찮고 그렇지 않은 쪽은 또 네. 부진하고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국내도 보면은 실적과 정책 중심의 종목별 섹터별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전형적으로 최근 며칠을 보면은 종목 장세입니다. 전형적인 종목 장세. 사실은 어닝 시즌에서 종목 장세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특히나 일단 시장이 올라온 상태에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여기서 좀 조정이지 않겠냐라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종목별로 차별화되면서 종목 장세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미국은 저점으로부터 꽤 많이 올라왔죠. 6월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올라온 거냐면요. 지금 S&P 500 지수가 4,200포인트 근접해 있습니다. 거의 4,200포인트거든요. 근데 미국 월가의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올해의 S&P 500의 최고점이 4,200포인트였어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단기간에 올라온 겁니다. 네. 그런데 우리 시장은 하단 부분에 아직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수는 하단 부분에 있지만 어떻든 안정감이 좀 생기다 보니까 종목별로는 이제 직전 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향해서 나타나는 종목들이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목 장세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뉴스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그 CPI 이제 둔화 기대에 대한 많은 시장의 목소리 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제 저녁에 저희 또 출연해주신 그 저도 일부러 봤어요. 네. 그 후르츠. 네? 프루츠 투자자문 네. 새로운 닥터둠 등장. 네. 내년 아주 폭망할 거라고 그러지. 인플레이션이 지금보다 더 10%. 높아질 10% 가능성이 있다. 내년까지 그리고 꽤 이어질 거다. 그래갖고 지금 하여튼 그분 말씀이 이제 결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늘어난 통일량을 지금 도저히 뭐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연준도 이미 통제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이제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 혹시 참고하실 분들은 어제 저녁 방송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르츠입니다. 네, 첫 번째 뉴스 7월에 무역수지 적자는 아까 뉴스 3에서 전해드렸죠. 네. 그래서 에너지 수입이 작년 대비 185억 달러로 90%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거고 네. 지금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가격이 떨어지지 않으면 빨리 떨어지지 않으면 올해 연말까지 계속 적자가 되지 않겠냐. 어제 뉴스에 공중파 뉴스에 그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과 일본이 어제 반도체 공동 개발하겠다라는 선언이 있었어요. 2나노급 지금 3나노급을 연구 개발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삼성전자 3나노급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나노급 차세대 반도체를 공동 개발해서 2025년에 양산 목표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치포가 이거 일본 키워주는 거 아니야 이거? 그거 보면서 좀 그런 좀 많이 들죠. 우리 보고 치포하자고 그러고 뭐 그러니까.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일본하고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하려면 뭐 대장 나고 해야지 이거 뭐지. 일본 이미 이런 거 이제 물론 이제 일본이 어떤 뭐 전공정 후공정 쪽에 여전히 많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이제 꽤 많은 기술을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칩투 하라 그래야 되는 거야. 중국을 견제하는 이유이긴 한데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지금 김프로님 걱정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가 어떤 이제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별로 이렇게 썩 달가운 뉴스는 좀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 일본과 미국이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을 이제 우리 반도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펠로시 하원 의장이 대만을 간양 오늘 많이 아침 하고 뉴스에 있죠. 방문하니까 네. 방문한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근데 있는 것 오늘 같아요. 밤에 가기로 했대요. 그래요? 그렇죠. 네, 일정까지 다 나왔던데 뭐 네, 몇 시에 아침- 송산 저 공항 도착하고 뭐. 뭐 중국이 뭐 이렇게
격추 뭐 이런 발언 비슷한 것도 뭐래 해요. 불장난을 하면 불에 탈이 난다 그랬다더라고.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서 오늘부터 6일까지 남중국해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이런 거는요. 우리 시장은 이쪽은 되게 예민합니다. 중국 쪽 대만 쪽 그러니까요. 되게 예민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저기 러시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하고 대만 쪽이나 이쪽에서 그런 아유. 일이 있는 거는 어마어마한 차이인 아이, 겁니다. 그건 뭐.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런 뭐 전쟁이나 이런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불협화음만 있어도 우리 시장에는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지금 어떻게 전개되는지 뉴스 플로우를 오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요. 우리나라의 내용입니다. 자동차 등록령을 개정해서 자동차와 배터리 소유자를 별도 기재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 추진한다라는 뉴스가 네. 나왔습니다. 요거 우리 정프로님 이쪽 전문이죠.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대략 뭐 배터리 가격이 뭐 차별로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략 한 2천만 원 전후거든요. 배터리가. 그런데 이제 차가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다. 그럼 이제 5천만 원 정도는 이제 차로 내 차로 등록을 하고 배터리는 이제 뭐 리스라든지 이런 식으로 리스한다, 이제 그런 간다는 얘기인 거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가 원래 7천만 원짜리 차를 살 때 어떤 그 여러 등록세라든지 이게 이제 확 달라지기도 하고, 아 그러네. 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이점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전기차 사는 수요를 좀 그 뭐랄까 자극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지금 5천만 원씩 차면은 뭐 한 1,000만 원 받으면 3,500만 원, 4,000만 원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내용인데 자, 이런 내용이 전기차 수요를 정말로 자극해서 더 많이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네. 아니면 배터리 기업에는 어떤 역할을 할 건지, 어디가 더 수혜인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이제 이런 거죠. 배터리 기업이 독립할 수 있는 호재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배터리 기업이 완성차 메이커에 구속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속되어 있는 네, 거잖아요. 네. 지금요. 근데 이거 지금 굉장히 그러면 이런 독립되어 거예요. 사업을 할 수 예를 있는 거잖아요. 아이고, 예속.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뭐 아이오닉을 샀어, 6 샀어. 네. 그러면 앞에 뒤엔가 뭐 비어 있어. 그래 LG 가가지고 네. 배터리 뭐 있어요? 비어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아마 음. 이제 차량 맨 처음에 들어올 때 이제 LG 엔솔 배터리가 들어간다. 예를 들어 그렇게 돼 있었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엔솔 캐피탈 같은 게 하나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엔솔에서 이거 이제 하되 정프로한테 이제 출고할 땐 당연히 뭐 껴서 주겠죠. 뭐 비연치로 주진 않을 텐데 그렇게 아마 가는 게 아닐까. 아, 방송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받아? 아니 뭐 배터리 또 방송을 하려면 이렇게 네. 좀 응? 워낙 또 그쪽이 관심도 굉장히 많으시고 그래서 네. 가끔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너무 잘 아시고 네,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근데 요거는 아마 산업계에 향후에 이게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수혜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올 수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중요한 뉴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전기차 보조금 조건과 한국 기업의 기회 물음표를 쳐놨는데요. 네. 지난번에 반도체 얘기를 제가 한번 드렸는데 네. 요번에 이것도 비슷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보조금 미국에서 보조금과 세액 공제를 하는데 전기차에 보조금 생산 업체의 조건은 배터리 광물의 채굴 및 재련이 미국 플러스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 체결 국가에서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일정 비율 이상의 부품이 북미 생산 제품만 사용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중국 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이 안 된 국가, 대표적으로 중국, 러시아, 쿠바 이런 국가거든요. 네. 그거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요. 네. 그런데 현재 중국 의존도가 어느 정도냐면요. 배터리 소재 부품 80%, 니켈 재는 68%, 코발트 재는 73%, 망간 재는 가능한가? 93%, 뭐 이렇거든요. 이거를 독립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있고 또 우방 국가와 체결해서 뭐 우방 국가와 함께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제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반도체하고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네. 반도체는 우리가 1위잖아요. 우리가 1위인데 중국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우리 중국에 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반도체 쪽을 중국 걸 하지 말고 우리하고 손잡으라고 하니까 약간 골치 아프잖아요. 이건 우리가 1위니까. 근데 요거 지금 전기차의 배터리나 소재 이런 쪽은 소재는 뭐 훨씬 낮고요. 배터리 쪽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CATL이나 BRD 이런 쪽에서 좀 뒤에 있잖아요. 점유율 면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게 생겼다. 그러면은 어쩌면은 우리가 2위였다가
중국이 좀 진입을 못하면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니 근데 로컬 마켓 제외하면 1등이잖아요. 당연하죠. 중국은 자기가 만들어 자기가 그렇죠. 타는 자기가 거예요.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물론 만들어서 미국 사람 줘, 뭐 영국 전 사람 세계로 줘, 많이 뭐 하니까. 다 주는 건데. 네. 그렇죠. 그렇게 이제 시장을 딱 구분해 보면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 시장의 배터리 기업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없다 이것들도 되게 논란이 좀 그러니까 많아요. 옛날에도 통계 보면요, 아시아의 무슨 경제 지표나 뭐 일본이 한참 잘 나갈 때 보면은 네. 테이블이 하나 나온 다음에 그 밑에 X 재팬 이렇게 나오 그런 테이블이 많았어요. 네. 통계가. 아, 그러니까 재팬 일본 없이, 제외, 재팬 일본 없이. 빼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제가 볼 때 중국은 빼야 되는 통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네들만 자기가 뭘 시장이 닫아버렸으니까. 크니까. 예. 그죠? 예, 시장이 크니까요. 그런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뭐 속보로 좀 뜬 게 있어서 잠깐만 전해드리면 네. 한국의 7월 소비자 물가가 6.3%로 지난달에 이어서 6%대로 역시 상승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23년여 만에 최고치라는 뭐 이런 설명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의 물가 상황도 역시 뭐 원재료 값이라든지 각종 뭐 수입물가가 워낙 비싸다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굉장히 곤란한 또는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시장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나오기만 하면 다 40년 만에 처음, 23년 만에 처음, 뭐 이거 수치를 뭐 기록하기 이후부터 처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전부 다들요. 그러니까 되게 지금 비정상인 상황이 팬데믹과 전쟁으로 인해서 발생이 됐고 네. 그 비정상이 정상화로 과정 속에서 지금 우리가 약간 고통스럽게 있는 거다.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네. 필요가 네. 있습니다. 두 가지 뉴스 정도만 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율주행 전기차 성장에 전장 부품도 동반해 성장한다. 우리 지금 자율주행 전기차 하면 배터리만 얘기하잖아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장 부품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어저께 나왔습니다. 특히나 전장 부품 쪽은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에서 투자 강화하고 있거든요. 지금 다른 데 투자를 줄이고 있는데 이쪽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쪽이란 말이에요. 근데 전장 부품 쪽에서는 어느 쪽을 봐야 되느냐. 이런 이제 보고서들이 나온 건데 네. 자동차가 어떻든 자율주행을 가기 위해서는 인지해야 되고 그것을 판단하고 제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보고서의 내용들 그냥 가져온 건데요. 인지하는 거는 카메라와 에이다스고 그리고 판단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패키징이고요. 그리고 제어는 FPCB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관련된 정보들을 리스팅을 좀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로봇 관련주들을 제가 간혹 말씀을 좀 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로봇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로봇이 아니다. 공정 자동화와 그리고 산업에 들어와 있고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와 있다 이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2030년까지 글로벌 주요 공장에 무인 공장을 도입하는 공정 100% 자동화 TF를 구성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산업용 로봇으로 인해서 공장 자동화를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을 하느냐? 이게 이제 고용이나 이제 산업의 변화에 생각할 거리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요거 몇 줄 안 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총 인구가 2020년에 5,183만 명, 많이 빠집니다. 죄송합니다. 5,183만 명인데 작년에 5,173만 명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줄었거든요. 네.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삼성전자 임직원 숫자를 보면은 더 극심합니다. 2017년 32만 명이었는데 19년도에 28만 7천 명, 21년 작년에 26만 6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매출은 엄청 늘었을 텐데.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고용을 맨날 얘기하잖아요. 정치권에서 네, 그렇고 네. 항상 뉴스에 보면은 그래서 뭐 청년 실업 얘기를 하고 있고 고용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앞으로 더 어려워지겠구나 이렇게 전체적인 사회적 심리로 볼 때는 또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업의 측면에서 보면은 임금이 계속 올라가고 구인난이 생기고 하니까 또 이쪽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또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여야 되냐면 네.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렇게 가는 것이 대세이고 주류이지 않습니까? 주류. 그렇죠. 그렇다면 산업용 로봇이나 공장 자동화를 하는 기업은 성장성은 확연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에서 기회가 생기는 거죠. 각자의 이해관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상황이 앞으로의 우리의 실생활이나 기업들의 성장이나 그리고 대세의 주도주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바꿀 가능성이 되게 그거 높습니다. 보니까 전에는 물론 그 양복을 많이 입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제 삼성 배지, 네. LG 배지 다니는 쪽으로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친구들도 모이면 한 10명 모이면 삼성 3명 왔네, LG 2명 왔네, 네. 그럼 뭐 SK도 1명 왔구나 이런 게 많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는
드물지. 삼성 배지보다 아마 국회의원 배지가 더 많을 겁니다. 그것도 너무 오바였나요? 아니 각종 저 시의원 뭐 이렇게 다 하면 의원들이 지자체 의원들까지 하면 되게 많아요 진짜. 아니 난 근데 국회의원 배지는 아는데 네. 다른 배지들도 많더라고. 정부 장관들도 이렇게 배지 다는 것들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동그란 금색이 많아. 지자체 의원들이 많으니까요. 네. 지자체 의원들이 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엄청나요. 원래 삼성 배지도 동그랬었어 옛날에. 아 그래요? 네? 지금은 뭐예요? 지금 이렇게 타원형 이렇게 뭐라 이렇게 아, 기울어진 삼성 그거잖아. 그 파란색. 로고? 네네네네. 그거 바꾸기 전에 이렇게 돼가지고 동그랬었어요. 현대는 산두개인가요 혹시? 아 현대는 유니폼을 많이 입었지. 그 잠바 있잖아 잠바. 아, 실제로. 네.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저 돌아가시 전에 왕 회장님이 네. 그 가다가 종로통에 이렇게 잠바 입은 애 저 새끼들 아니 야, 쟤네들 왜 이렇게 일 안 하고 돌아다니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 현대에서 어떻게 했겠어? 그 잠바를 없애버렸잖아. 아 진짜요? 옛날에 동그란 게 많았죠. 그게 네. 저거지 않습니까? 일본의 영향으로 미스야, 미쓰비시. 아 그래요? 예, 그게 다 동그란 거. 진짜 삼내. 그 회사마다 그 전통이 있었어. 그지? 지금도 가끔 여기 증권사에서 오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배지 달고 오시는 분들이 좀 계시긴 그렇지. 합니다. 아 그리고 네. 이제 금융회사는 배지를 달라 그래 처음에. 왜요? 맞습니다. 네가 어느 회사라고 알려줘라 이러지.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배지기까지 우리 박병창 부장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네. 또 오건영 부부장 그 준비가 돼 있어서 컨텐츠가 좀 많다고 그래서요. 네. 제가 우리 네. 박병창 중간 부장님 광고도 없이 지금 합니다. 중간 광고도 없이. 네. 바로 좀 모시도록 인사하고.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오건영 부부장 들어오세요. 전자신문과 3프로TV가 투자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향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하락장에서 매매하는 방법과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영상 하단 유튜브 커뮤니티를 확인해 주세요.